짠! 여러분, 드디어 경제방앗간이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만세! 여러분이 열심히 봐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신 덕분에 단 8개월 만에 읽어낸 성과입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미국 증시는 지금 중대분기점에 서 있습니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상까지 보시면 미국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증시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삼형제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표를 다른 사이트나 MTS, HTS에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오직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직접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남들이 쓴 기사, 남들이 펴낸 보고서 그대로 읊어대는 여타 경제 유튜버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계에서는 S&P 500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섹터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단순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 선을 그리는 데는 저만의 산식이 동원이 되고요. 수익률 측정 구간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 또 어떤 종목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시계열 분석 검증도 완료했고요. 한마디로 이 삼형제 그래프는요, 무사어팔, 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를 나타내고요. 우리나라 속단어로 치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를 나타냅니다. 이게 대박인 이유는 미국 증시 대세 하락 국면에서 나오는 주가 상승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감별해 준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죠. 2022년 고점 요때였죠. 이때 이후로 투자자들을 골탕 먹인 페이크 상승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때 작년 8월이었는데 바닥 쳤구나 해서 냅다 들어간 개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쯤 아이고 탄식 지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 귀에 막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됐죠? 메롱 혓바닥을 내미면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 산 분들은 지금까지도 본전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테슬라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올해 들어서 60% 정도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작년 여름 요때 사신 분들은 여전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대세 하락장에서는 이런 페이크 상승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요때도 그리고 작년 여름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감초 역할을 한 게 바로 언론과 경제 유튜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작년 8월에 미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국 증시, 기술주, 베팅, 나스닥, 환호 놀고 있네. 미국 증시 이 수준 넘으면 진짜 강세장 놀고 있네. 미국 증시 바닥 쳤다. 선언 잇따라. 다시 성장주 시대 온다. 놀고 있네. JP모건은 왜 하반기 증시 전망 낙건하나. 진짜 놀고들 있네. 테슬라 역시 긍정적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2% 반등 성공한 테슬라. 주가 회복은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놀고들 있네. 테슬라는 테슬라. 놀고들 있네. 테슬라 주식 분할 승인 상승 모멘텀 또 얻었나. 놀고들 다 빠졌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바로 경제 유튜버들. 작년 여름에 미국 주식 또 테슬라 사라고 한 경제 유튜버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지지고 볶고 하니까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반등하는구나 대박 기회다 싶어서 냅다 매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 사신 분들은 세력들 설거지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2000년 IT 버블 때에도 역시 페이크 상승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대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시기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페이크 상승이 어김없이 출현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지금으로 돌아보죠. 미국 증시 바닥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종목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이 지금은 일제히 긍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 주가가 쭉 오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 바닥에 사서 2일 만에 5억 원 벌어들인 투자자. 주식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뉴스였죠. 미국 애널리스트들 테슬라 사라. 모건 스탠리 최고의 선택은 테슬라. 목표가 $220. 이런 기사 보고 1월 중순부터 테슬라 주식 산 분들 무척 많을 겁니다. 물론 사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제 분석 기준에 의하면 아직은 안심하고 미국 주식 또 테슬라를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분들이 누구냐?
누가 꼭 봐야 하느냐? 일단 현재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2순위, 1순위는 이미 미국 주식 팔고 없던지 아니면 주식을 꺼려해서 현금만 잔뜩 비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 증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졌을 때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2000년, 2008년 때처럼 헐값에 거래될 때 미국 주식을 주워 담을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많아요. 고액자산가. 두 번째는 투자 성향이 보수적입니다. 지수 ETF나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성향이 높아요. 세 번째는 길게 봅니다. 단기 추세, 하루하루의 지수 등락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전설처럼 회자되는 할머니가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는 날이면 몇 년 만에 증권사 객장을 찾아와서 그것도 아주 남루한 복장으로 삼성전자 주식 수억 원어치 사달라고 부탁하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전설 속의 그 할머니. 창구 직원이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닌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주식 잔고를 열어봤더니 눈이 뒤집혔대잖아요. 100억 넘는 액수가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거래 기록을 보니까 10년에 매매를 두세 번밖에 안 했대요. 그 매수한 날짜들 모두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한 날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할머니처럼 좋은 주식을 진짜 싸졌을 때 사서 오래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이 앤 홀드 전략이죠. 반대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아니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 분석이 그런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걸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미국 시장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 삼형제 그래프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단기 매매 시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삼형제 그래프를 바이 앤 홀드 전략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우선 2000년 IT 버블 사례부터 볼게요. 이 시점부터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삼형제 그래프가 매수 시그널을 낸 거는 여기였죠. 일봉으로 따지면은 요 지점에서 무릎인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긴 차트로 보자면 매수 시점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쭉 홀딩을 했으면 준수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아주 짧은 구간처럼 보이지만요.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쯤 이제 서브프라임 거품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고요. 삼형제 그래프가 매수 시그널을 낸 거는 이때쯤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 시점을 보시면 되고요. 대충 여기서 미국 주식에 무릎인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된다. 역시 길게 보자면 이때쯤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쭉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이죠. 요 끄트머리를 자세히 보세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이 2월 2일 목요일 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날짜 기준 2월 1일 기준으로 그려봤고요. 파란 선이 빨간 선 쪽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연두색 선은 아직 뚫지 못했어요. 이거는 돌다리를 두들겨 봤더니 아직 불안한 거야. 막 다리가 흔들거려. 아직 건너선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파란 선이요,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뚫고요, 그 기세를 이어나가서 연두색 선까지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돌다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제가 최종 안전 진단 단계가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냐면 빨간 선이요, 연두색 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최종 준공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꾸준히 올라온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한 4,400, 4,500 여기까지 닿는다고 치면은 낙관론이 팽배하겠죠. 그때 이 삼형제 그래프를 접한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무릎 신호, 즉 골든 크로스가 떴을까? 그런데 무심하게도 골든 크로스가 안 떴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 사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가 어차피 지금부터 올라갈 운명이라면 조금 기다렸다 사라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무릎이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발등부터 무릎까지 요 기간 동안에 상승 과실은 못 누리지만 돌다리로 치면은 안전 점검 비용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희생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은 누가 봐도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이니까. 두 번째,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찐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속임수 상승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하는 게 삼형제 그래프가 골든 크로스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줄줄 하락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깨고서. 하지만 그게요, 2020년 요때 당시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파란 선이 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빨간 선이 역시 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 이대로 끝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2000년, 2008년 그리고 현재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 본 거예요. 뭔가 인사이트가 얻어지지 않나요? 최고 고점은 여기, 2008년 고점은 여기, 2022년 고점은 여기였어요. 묘하게도 저점은 여기였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요 빈 공간만큼 아직도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할 수 있죠. 설령 이게 아니더라도 요 부분 파란 선이 뭔가 빨간 선에 다가가면서 기대를 잔뜩 부풀리고 있는데 이거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석하게도 요 부분 모두 데드캣 바운스 페이크로 결론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파란 선이 과연 빨간 선과 연두색 선을 꿰뚫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최종 안전진단 단계인 빨간 선이 연두색 선마저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현재 삼형제 그래프에서 그 어떤 매수 신호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처럼 삼형제 그래프가 사이좋게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빈 공간 여기는 어떻게 채워지게 될까요? 당장 파란 선이 빨간 선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돌파 여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제 블로그 마술사의 시장 읽기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